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래희망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 수의사, 수학교사,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이었습니다. 자, 내신 살펴볼게요.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1.16 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수탐 평균 4등급입니다. 자, 자율활동 살펴볼까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총학생회 총무차장, 학급 반장을 했고요. 자, 봉사활동과 독서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73시간, 독서는 총 18권을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볼까요? 동아리 활동은 역사, 원서, 읽기반, 수학, 탐구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은 교과 우수상 다수, 그리고 글쓰기 관련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서울대 수의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수의학과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서울대 수의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의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연히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고 유기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기견 봉사를 다니며 수의사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주요 교과 평균이 1등급 초반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과연 희망대학인 서울대 수의학과 진학이 가능할지 우리 김형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내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28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28등급, 과학 1.13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1.1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수학은 1등급 유지,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 또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4등급, 수학 5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6등급,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등급입니다. 지난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좀 월등히 우수한 편인데요. 김영준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그 대학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적 자료를 공개한 대학은 이제 충북대뿐입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의 어떤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2017학년도 수시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학생. 이제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까지를 예상 합격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충북대 수의학과 학생부 종합 1전형은 합격자 평균이 1.28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고교 추천 전형의 합격자 평균이 1.3등급 정도가 되는데 1.0등급에서 1.6등급 사이에 합격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스트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있는데 여기 미래 브레인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이 대부분 1등급 초중반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합격자 분포가 1등급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위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 성적이 보통 1등급 초중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학과 모두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2학년 2학기까지 평균 1등급 초반으로 내신 관리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더 큰 강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계 학생으로서의 이점이 클 것 같습니다. 성적 결과만 보면 이제 희망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제 눈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 수가 한 170에서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학년 때 이제 문이과 계열이 나뉘었는데 자연 계열 학생 수가 85명 전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3등 이내의 수준의 이제 학생이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1학년 때보다도 오히려 성적이 상승을 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학업 역량을 강조할 때 이런 경험을 조금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우리 학생 좀 듣고 있죠? 네. 네,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이제 3학년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한 번 또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한 문제에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험 기간과 수행 평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과 수행 평가가 한 번에 몰려 있을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그 말하는 게 굉장히 또박또박 침착하게 네. 잘하는 걸 보면은 뭐 시험 대비를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수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의 그 말투나 태도나 이런 거를 좀 보면 아마 굉장히 침착하게 3학년 때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 2학년 때처럼 성적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예. 자,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 선생님은 어떨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역시 또 희망하는 대학 가운데 이제 2019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정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충북대하고 디지스트뿐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수시에서 결혼이 생길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 상황인데 정시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 학생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대학 선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 자료를 공개한 대학이 이제 충북대뿐이라 다른 학교들이 이제 표본을 참고해서 정시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을 좀 살펴보면은 평균 93에서 94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94에서 9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합격생들의 있던 단순 평균 100분위입니다. 두 대학의 실제 전형 지표가 이제 표준 점수였었는데 이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고 또 지원 가능권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좀 크게 나는 상황이고 작년 11월 그리고 올 3월이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에 어떤 준비 소홀이라든가 컨디션이 이제 난조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시에서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성적으로는 수시 경쟁력이 더 높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선생님, 우리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도 물론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내신 관리를 잘해온 네. 것을 보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자연 계열 학생한테 좀 더 중요한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내용 정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 교재하고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수능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절대 평가라는 거 아실 겁니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그 세부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취약하다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읽기하고 쓰기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듣기에서도 만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분발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아리도 뭐 역사 관련 이런 논문 읽기 동아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5등급, 6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정시에서 이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는 성적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수능 유형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조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 우리 학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궁금증인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상위권인데 학력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대학이 있나요? 라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네. 고민 해결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교과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데요. 학력평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들 좀 살펴보면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으로는 이제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보다는 대부분 적게 선발하는 그런 편이고요. 고려대학교하고 중앙대 교과 그리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그 상위권 대학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한양대 교과 전형, 그리고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이 세 개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그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중앙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교과 플러스 면접 형태로 선발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이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본 학생부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 꾸준히 했던 봉사활동, 성실했던 학교활동,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고요. 자, 선생님께서 본 강점은 우수한 교과 성적, 다양한 수상 경력, 2학년 자유활동의 학급자치활동과 다문화 어린이 교육봉사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과 수의사 관련 활동이 적은 것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 본 약점은 전공 관련 과목들의 세특 내용과 비교과 영역 전체적으로 전공 관련 내용이 부실한 점을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과 선생님께서 본 학생부가 방향은 좀 일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성준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강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뭐 비교과는 아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이 이제 매우 우수한 상태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상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뭐 대회라든지 활동을 해가지고 상을 많이 받았고요. 자율활동 쪽에서 특히 2학년 때 그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나눔 등의 어떤 사례 위주가 그 자율활동 특기 사항에 기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눈여겨봤던 게 이제 다문화 어린이 관련 이제 교육봉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교육과를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학생부 약점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 그리고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 희망 전공이 수학교육과에서 수의학과로 좀 바뀐 상태잖아요. 근데 그 지원 희망 전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들에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기재 내용이 좀 다소 부실해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1학년 때 수학 1과목 같은 경우는 특기 사항이 아예 기재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2과목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학생이 수학 과목에 대한 어떤 학업 역량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수의학과로 지금 진로를 좀 변경한 상태인데 2학년 생명과학 원과목에서 방과학교 그 참여 사실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학과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생명과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3학년 때 그 생명과학 2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특기사항 내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쪽에서 좀 초점을 두면은 그 현재 이제 1, 2학년 그 진로 희망에는 수학 교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할 때는. 근데 이제 비교과 경우 전체적으로 일단 수학 교사라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과정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수의학과로 이제 진로 희망 변경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우리 학생의 어떤 희망 전공이나 그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비교과 항목별로 그 단점을 정리한 내용은 우리 학생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그 우리 학생 학생부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을 한 2군데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그 봉사활동하고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 다문화 어린이 교육봉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그 다문화 그 교육봉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지목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때도 그 다문화 어린이 그 교육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자필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좀 적어놨더라고요. 수의학과나 혹은 수학교육과로 지원을 할 때 위 봉사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이제 인성 관련 소재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생이 그 당초 계획대로 수학교육과로 지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수의학과로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의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상 자체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보다 이제 느끼고 배운 점이 많을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교육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나 이제 사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활동을 꼽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했네요. 자,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봉사활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지금 수의과로 지금 진로를 지금 현재 바꾼 상태잖아요. 근데 그 교육봉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수학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나중을 대비해서 좀 염두에 둔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수의학과를 가고 싶지만 전국의 수의학과의 개수가 적어서 수학교육과 종합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자,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진학 준비도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어요. 예, 예. 자세한 입시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 굉장히 학력평가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어떤 대입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거주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전반적인 서류 내용만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전형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좀 따져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2순위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도 한번 3순위로 해서 제가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할게요. 자, 이정영 선생님 서울대 수의학과 기회균형 특별 전형, 그리고 박성준 선생님 강원대 수의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김형준 선생님 한양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현 선생님 서울대 수의학과 기회균형 특별 전형 1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추천해드리는 대학은요, 서울대학교, 우리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의학과인데, 전형을 기회균형 특별 전형 1, 그래서 농어촌 분야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 분야인데, 전형 방법이요. 1단계는 이제 일정 배수 서류 100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서류 확인 면접 정도만 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가 어렵게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 우리 학생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수의학과가 일반 전형에서도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낮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중에서는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1학년 때의 독서 활동 상황이 좀 약간 부족한 편이긴 한데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그런 부분이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독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제 누락이 되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 통해서 해명이 된다면 아주 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강원대 수의과 교과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강원대 수의과 교과 우수자 전형은요, 그 학생부만 이제 100%, 교과 100%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2과목, 과탐은 평균이고요. 세계합 7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전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 학생이 현재 수의과를 좀 이제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비교과 준비 상태가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걸로 성적을 산출해 보니까 대략 한 1.19 등급 정도 나오고요. 2017학년도에는 강원대학교가 이제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우리 학생의 그 성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합격 가능한 성적에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이 뭐 수시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모의고사 뭐 학력평가 준비를 소홀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니까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수의대 희망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희망학과로 수학교육과를 희망을 해서 모의고사 성적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는 이제 한양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추천해봤습니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교과 100%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담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적은데 다만 이제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고서 실제 지원을 하기 전에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합격자 평균을 보면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전형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작년에 이제 면접이 있다 보니까 그 합격생들의 평균이 한 1.17등급 정도가 나왔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1등급이 합격자 평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쪽에서 평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18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1학년 때 독서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독서를 3학년 때 몰아서 해도 되나요? 이번 답변은 우리 박성준 선생님 예. 대답해 주시죠. 네. 그 책을 단순히 이제 많이 읽는 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독서 활동이 그 다른 활동과 좀 연계된 활동일 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울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자기소개서 4번 문항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의 그 진로에 대한 관심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수학교육과랑 수의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교사나 혹은 수의사와 관련된 어떤 직업과 관련된 독서 활동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그 교사의 어떤 학습 대상, 그 학생들, 그 청소년의 어떤 심리나 그다음에 혹은 뭐 올바른 교직관을 함양하기 위한 어떤 독서 활동, 혹은 2학년 때 그 고양이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읽은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좀 동물들의 특성을 또 알기 위한 독서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